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키노트 트랙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2023년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 준비 가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예화경 이사님을 모시고 올해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예화경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화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추진될 텐데요. 이 사업에 편성된 정부의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공고된 상태인가요? 네, 통합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작년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는 사업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진 체계도 바뀌었고 사업 꼭지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예화경입니다. 저는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소개와 협회의 간단한 소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는 2020년 10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대역에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방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철규 협회장님을 모시고 10여 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중심의 제조 혁신 성과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설립된 이후 2021년, 2022년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 같은 컨설팅 성격의 사업과 그리고 상생형 스마트 공장 협의회 운영, 그리고 업종별 구축 사업, 기타 다양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 코리아라고 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 박람회를 2021년도에 첫 개최를 했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변화로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협회 소개와 함께 잠깐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는데요. 이번 스마트 제조 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직접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산학형 공동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이라든가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공급 기업 육성, 표준의 보급 확산, 보안 강화, 교육 및 홍보, 국제 협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법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법 조항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업무에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 혁신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기본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6개로 구분되고 1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3개 사업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이전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사업에서 2023년 사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크게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뒤에서 상세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을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장 구축, 일반형과 특화형, 1번, 2번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특화형 부분에 변화가 큽니다. 작년까지는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든가 업종별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투자 연계형 스마트 공장,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이렇게 특화형이 4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협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는 구분으로 해서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명칭이 변경이 돼서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총 4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2개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구분에 공급기업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종합 솔루션 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준 확인, 컨설팅 등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항목이 유지돼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지원 사업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는 테크노파크에 소속해 있던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가 운영 기관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으로 추진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해서 사업에 내실 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45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 연계형, 부처 협업형,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통합 공고에서는 신청 자격은 당연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고요. 신청 방법은 smartfactory.kr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에서 100% 이내에서 지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구축 사업의 특징을 보시면 동일 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 예를 들어서 중간 1에서 중간 1로 간다든가 중간 2에서 중간 2로 간다는 뭐 그런 형식을 동일 수준이라고 합니다. 협약 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 AS 기간 포함해서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업 꼭지 중에서 첫 번째 꼭지를 보면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제조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연동 설비 지원과 스마트 공장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고도화 1, 동일 수준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그리고 지원 한도는 0.5억 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50% 이내이고요. 그리고 동일 수준이 아니고 그냥 고도화 1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 그리고 지원 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마찬가지로 50% 이내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예산이 증액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입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유형 1, 2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이 협업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지원과 스마트 공장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유형 1, 유형 2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형 1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중소 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고 정부가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2는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 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올해 사업이 앞서 제가 고도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중소 상생형에서는 기초도 지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기초 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던 기업이라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또는 산업 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 그리고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해당 부처는 R&D나 인증, 판로,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가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또는 산업 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상세 사업 공고를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므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중기부 홈페이지나 혹은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처 협업형 스마트 공장 사업은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사업 운영 기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협업 부처에서 사업 운영 기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운영 기간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운영 기간이 지원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스마트 공장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고도화 1, 동일 수준은 0.5억 원, 그냥 고도화 1은 2억 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50%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기업 14개 업종과 고탄소 배출 업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에너지 진단 설계 컨설팅과 ICT 기반 탄소 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수준의 고도화 1이나 고도화 2를 지원하고 각각 0.5억 원,
2억 원 지원이고 정부 지원금은 50%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투자 연계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설된 사업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공지능, 제조 데이터 분석 등 공급 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참여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2개 내외의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3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를 선정한 후에 그 운영 기관이 공급 기업을 추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운영사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 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 혁신 분야 중점 지원하는 공급사가 지원 대상이 되고요. 공급 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 원 이상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 기업에 대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마찬가지로 동일 수준의 고도화 1, 그냥 고도화 1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나 지원 한도, 정부 지원금 비중은 앞서 사업과 동일합니다. 네,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 중견 제조 관련 기업이고요. 도입 기업이 공급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로봇 도입, 그리고 공정 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지원 한도는 3억 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좀 더 큰 편이고요. 정부 지원금은 마찬가지로 50% 이내입니다. 네,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 선도 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치 사슬 기업 간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해서 디지털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원 대상은 대표 기업, 참여 기업, 그리고 기획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표 기업과 참여 기업에게는 협업체 중심의 공동 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하고 있고요. 기획기관의 경우에는 전략 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 클러스터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동일 수준의 고도화 1, 그리고 그냥 고도화 1로 똑같이 나뉘고 지원 기간과 지원 한도, 그리고 정부 지원금 비중은 앞서 일반 구축 사업과 동일합니다.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 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표준 모델과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 기업별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 검증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 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인공지능 전문가, 공정 전문가 등을 기업에 파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탐색을 하고 최적 솔루션 및 공급 기업 추천 등의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공급 기업이 도출된 해결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실증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원 기업 수는 100개사 내외 정도가 되고요.
지원 기간은 6개월, 그리고 지원 한도는 7천만 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80%에서 90% 이내입니다.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 데이터 촉진자로 육성을 해서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제조 데이터 촉진자라고 하면 도입 기업의 현장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급 기업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제조사의 직원을 뜻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에 선정된 중소 중견 기업의 재직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교육 과정은 생산 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 고장 사전 진단 등 제조 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 직원분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초,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 문제 해결 사례 학습 및 실습 등 이제 비대면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현장 실습에서는 이론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적용해보는 그런 현장 실습은 따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인공지능 마이스터가 1대1로 코칭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종합 솔루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 컨소시엄을 올해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물론 공급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공급 기업 3개사 이상이어야 되고 클라우드 공급자가 1개사 이상이 필수입니다. 네, 빨간 색깔로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공급자가 필수 참여를 해야 되고요. 컨소시엄 내 솔루션 시범 적용을 위한 제조기업, 그러니까 도입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지원 내용은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에 적용 가능한 MES, ERP, PLM, 인공지능 등의 주요 기능 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스 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지원 조건은 8.3억 원, 최대 50%, 8.3억 원 지원이고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최적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업이 스마트화 수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 확인을 해주고 심사 보고서와 수준 확인서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사업, 그리고 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도 신청 자격이 있고, 혹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후에 정부 지원 없이 기업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해서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없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준 확인 사업으로 통해서 나오는 수준 확인증을 기업이 받게 되시면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나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그런 사업에서 가점이 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융자도 가능합니다. 중진공에서의 융자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 확인 사업은 진행을 여건이 되신다면,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진행을 하시도록 권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제조 현장 개선이나 기술 애로 해결 등 그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에 전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거나 혹은 구축 예정인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및 고도화 로드맵 수립, 그리고 구축 후 활용도 제고, 그리고 구축 과정의 애로 해결 등 스마트 공장 구축 지도가 그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마이스터 최대 6개월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기업에서는 총 인건비의 10%를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은 기본, 심화, 종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건 마이스터가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지원 기간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사업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 공장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 품목 변경이나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원 내용이 고장 결함 수리, 업그레이드 지원, 사용법 전수, 기능 개선 등 활용도 제고 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정부 지원금 비율은 50% 이내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중기부에서 공고한 통합 공고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공고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은 그 세부 공고가 나오면 참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 사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제조 혁신협회 예화경 이사님의 2023년도 스마트 공장 정부 사업 준비 가이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말 많은 기업에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많은 기업에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세부 사업 공고도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정부 사업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기업은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사업은 1점, 2점 이렇게 작은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준 확인 같은 사업을 미리 진행을 하셔서
가점을 확보해 두신다든가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올해는 기초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사업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중소 상생형 사업을 유심히 이제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그 TP에서 운영하던 것을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일원화하게 됐다는 그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매일매일 출근을 하시면 중기부나 혹은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가장 먼저 공고나 소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확인하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혁신협회 예화경 이사님,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